안녕하세요, 월간노트입니다. 전에 올렸던 영상인 주식 투자자가 읽으면 좋은 신문 잡지 탑7에서 소개해드렸던 신문 중 하나인 베런즈 6월 15일자 신문의 메인 기사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베런즈 기사는 코로나를 이기는 배당주 8선을 선보였지만 그중 하나인 로시에라는 회사는 유럽 회사라 제가 고급 퀄리티의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제 영상에서는 뺐습니다. Table of Contents, 즉 목차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 많은 미국의 회사들이 배당 컷을 하거나 일시 중지를 시켰는데요. 미국 배당주 현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신뢰할 만한 배당주를 찾기 위해 봐야 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세 번째, 베런즈가 뽑은 7개 배당주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7개 배당주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월간노트는 무엇을 선택할지 원픽해 보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월부터 많은 회사들이 배당을 줄이거나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어느 한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업부터 해서 소비자업 그리고 항공업까지 다양한 산업 가운데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 갭, 에스티 라우더, AMC Theater, 라스베가스 샌드코르프, 메리어트, 다든, 사우스웨스트 등등 있는데요. 여기서 AMC Theater는 시네마크 홀딩스와 IMX 콜프와 함께 제 3대 영화관 체인점이고요. 라스베가스 샌드코르프는 한국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는 리츠 부동산의 회사죠. 그리고 다든 레스토랑은 유명한 버거킹을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 홀딩 회사입니다. 6월 4일 기준으로 S&P 500 회사 중 12%인 60개 회사가 배당을 삭감하거나 일시 중지를 해버렸습니다. 이 reduction, 즉 배당 컷은 소형주 회사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소형주 2,000개를 모아둔 러셀 2000의 21%인 820개 회사들이 배당을 줄이거나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러셀 2000은 S&P 500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500개 회사를 모아둔 인덱스라고 한다면 러셀 2000은 프랭크 러셀 컴퍼니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 2,000개를 모아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로드하우스, 오피스 디포, 보이드 게이밍, The Cheesecake Factory, The Six Flags 등등의 회사들이 배당을 삭감하거나 일시 중지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이드 게이밍은 최근에 미국 마켓 시장에서 핫한 회사 중 하나고,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미국에서 분위기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 혹은 가볍게 분위기 내기 좋은 레스토랑 체인이고요. 그리고 식스 플래그는 놀이동산이죠.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는 많이 가봤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가보진 못했네요. 디비던드를 하나의 패시브 인컴으로 생각하는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썩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런즈는 아직 배당은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캐시 플로우, 현금 유동성에 대해 많은 압력을 받고 있고, 또 정부의 보조를 받은 회사들 또한 그 페이아웃, 얼마만큼 배당을 주주들에게 나눠둘지에 관해서 정부가 관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시국에도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슨앤존슨, 프록터&갬블, IBM, MetLife, 나스닥, 서던 컴퍼니, 코스코 같은 회사들이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있습니다. 배당주에 관심을 갖고 주식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배당 yield, 즉 몇 %를 주는지에 먼저 눈이 가는데요. 아예 안 주는 회사도 있고, 은행에서 주는 예금률만큼 주는 회사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40%를 넘는 회사도 있죠. 예를 들어 옥스포드 레인 캐피탈 콜프라고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현재 가격은 쉐어당 3불 63전이에요. 근데 배당은 1년에 쉐어당 1불 62전, 즉 거진 42%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것만 보고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겠죠. 이렇게 막 퍼주다가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식 투자의 원칙은 회사가 같이 성장하는 거고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배당주를 찾기 위해서 이 5가지는 꼭 보려고 노력합니다. 첫째, 낮은 배당 페이아웃 레이쇼, 즉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례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지를 봅니다. 벌어들인 돈을 100% 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100% 다 돌려준다면 회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투자, 이런 건 안 할 생각인가? 이대로 그냥 난 가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다른 경쟁자한테 먹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 무조건 높은 배당 페이아웃 레이쇼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아웃이 100% 이상이라면 회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다는 말인데,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나눠준다고? 조심해야 되겠죠. 일단 저는 50% 정도의 페이아웃 레이쇼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있고요. 여기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둘째, 적당한 부채인데요. 너무 많은 부채를 갖고 있으면 배당을 주기 위한 현금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적당한 부채를 좀 확인을 해요. 너무 적어도 안 좋은 게 회사가 어떻게 단기와 장기 부채를 잘 활용에 따라 또 성장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부채는 건강하다라고 봅니다. Debt to Capital Ratio를 봤을 때 50%를 기준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스트롱한 현금 유동성 자금 흐름인데요. 매월 혹은 매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그만큼 회사 또한 자금의 흐름이 예측될 수 있어야 되고 일관돼야 할 텐데 스트롱한 현금 유동성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현금 흐름표에서 캐시플로우 from operations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숫자를 지난 5년 정도는 보라고 합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인지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수익 성장인데요. 어떤 곳은 매출 성장을 어떤 곳은 수익 성장을 보라고 하는데 저는 수익 성장을 더 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인 현금 유동성 때문인데요. 많은 리포트나 주식 관련된 웹사이트에 가보면 EPS growth를 알려주는데 여기서 EPS란 earnings per share죠. 저는 가능하면 두 자릿수의 earnings per share growth의 회사를 찾게 됩니다. 주식 하나하나마다 이익이 늘어나야지 회사가 줄 수 있는 배당도 올라가게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배당 성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자료가 생기겠죠.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배당 성장을 해왔는지를 봐야지 이 회사가 이윤이 들어왔을 때 배당을 늘릴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알기 위해 유용한 정보 하나가 이 지속적인 배당 성장, 즉 dividend growth인데 earnings per share growth처럼 이 dividend growth가 많은 주식 사이트에서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베런즈가 추천하는 코로나를 이기는 7개 배당주 순서 상관없이 갑니다. 첫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홈 임프루먼트, 집 고치고 집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파는 홈디포라는 회사입니다. 페인트부터 해서 열쇠, 전구, 냉장고, 바닥에 들어가는 나무바닥 등등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버핏 할아버지의 투자 전략 중 하나가 업계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홈디포가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홈디포는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지인들이랑 얘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미국이 한 3달 동안 쿼런틴, 즉 자가격리 시간을 3월달부터 가졌었죠. 그때 문을 열도록 정부에서 허가해준 비즈니스들은 이센셜 비즈니스라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비즈니스들만 오픈했었어요. 예를 들어 마켓이나 와인, 맥주 파는 곳, 그리고 이 홈디포도 열었었습니다. CFRA라고 독자적으로 투자에 관해서 리서치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표한 것이 주인들은 많이 피를 받는 코로나 때문에 조그만 상점이나 집도까지 집 고치고 집 수리하는 비즈니스는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1년까지 집에서 일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와 구매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디포 CEO가 얘기하기에 우리는 배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배당을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월 26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241불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스코어는 4.55입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59.64%로 좀 높지 않고 배당률은 2.45%로 괜찮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존슨앤존슨입니다. 1886년도에 설립되었고 소비자재, 제약품, 의료 장비 이렇게 세 비즈니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타일레놀, 변창고, 니오스포린, 한국의 후시딘 같은 거예요. 리스터린, 입 가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팔고 있습니다. 4월 중순쯤에 배당을 6% 올렸고요. 66의 디비던드 에리스토크랩, 배당 귀족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배당 귀족과 배당 킹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을 듯해요. 모닝스타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길 앞으로도 존슨앤존슨은 배당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기준으로 가격이 137불이고요. 애널리스트 스코어도 9로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63%로 너무 높지 않고 배당률은 2.89%로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램 리서치라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고 40년 된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에 비해 일드는 1.47%로 좀 낮지만 주식 자체가 성장주라서 3월 중순부터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또한 5년치 디비던드 그로스를 보면은 30.83%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제일 높습니다. 회사가 free cash flow, 즉 잉여 현금 흐름의 75%에서 100%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CFO가 얘기하길 우리는 자사주 매입을 늦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배당을 늘리겠다는 말이죠. 6월 26일 금요일 기준으로 가격이 302불이고 애널리스트들의 스코어는 9.1로 높습니다. 페이아웃 레이쇼도 33%로 낮지만 아쉬운 게 일드가 1.47%로 지금은 그닥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덜 늘리겠다고 하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맥도날드입니다. 대체적으로 지표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채 레벨이 소개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제일 많네요. 투자자들이 이런 걱정을 알고 있는지 맥도날드 CEO가 말하길 우리의 자본 배분의 첫 번째는 회사의 성장이요,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비즈니스상 드라이브스루와 같이 차로 픽업하는 거와 또 다른 픽업 옵션들이 있어서 코로나를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기준으로 가격이 179불이고 애널리스트들의 스코어는 4.2로 그닥 높진 않네요. 페이아웃 레이쇼는 65% 정도 되고 이엘드도 2.74로 괜찮습니다. 다음은 넥세트라 에너지입니다. 전략을 만들고 공급하고 구매와 소매에 팔고 있는 회사인데, 한국은 전력을 만들고 공급 팔고 있는 회사가 한국전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는 이런 회사가 꽤 있습니다. 공익 사업들은 경기 하강에 타격을 덜 받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회사들의 많은 사업들이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하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공익 회사들은 망하면 국민들의 삶에 타격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게끔, 너무 힘들지 않게끔 어느 정도 투자에 관한 리턴을 허락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시 경기 하강일 때는 공무원이나 공익사업 쪽이 꿀보직인 게 이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넥세라는 재생에너지 쪽에도 메이저 플레이어인데, 이 재생에너지 쪽은 정부가 규제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롱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안정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널리스트 전망은 8.7로 높고요. 6월 26일 금요일 기준으로 가격이 236불이고 페이아웃 레이쇼는 77.56%로 좀 높은 편이고 이엘드는 2.34%입니다. 다음은 프록터 앤 갬블입니다. 워낙에 많은 대표 상품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매일 쓰는 많은 물건들이 P&G 거죠. 타이드 빨래비누, 차밍 휴지, 헤드앤숄더 샴푸, 펜틴 샴푸, 오랄비, 치약, 칫솔, 질렛, 면도품 이런 것들 있죠. 올해 earnings estimate, 주당 수입 추정은 올해가 작년보다 약 10% 높은 4불 97이네요. 계속해서 배당을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earnings estimate에 작년에 비해 10% 높아졌는데 애널리스트의 앞으로의 평가는 5.9로 그리 높지는 않네요. 6월 26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115불이고 페이아웃 레이쇼는 178%로 엄청 높은 편이고 이럴드는 2.6%입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파는 그런 회사인데 미국에서는 국민 계산기로 통하고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계산기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국민 계산기로 통하고 있는 물건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배당에도 안정적이고 안전하지만 성장주로 봐도 모색이 없을 정도로 애널리스트 평가도 9.1로 좋습니다. 페이아웃 레이쇼도 70%로 나쁘지 않고 5-year dividend growth도 21%로 여기에 언급한 회사들 중에 두 번째로 좋습니다. 2004년부터 배당을 계속 올렸네요. 6월 26일 금요일 기준 가격은 123불에 배당률은 2.88%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회사의 배당은 분기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가지 회사에 대해서 한 테이블로 정리해보았는데요. Price per earnings는 PE 레이쇼는 낮은 거 22에서부터 높은 거 66까지 있고요. 배당 yield는 대부분이 2% 중반에서 3% 약간 못 미치네요. Payout ratio도 Procter & Gamble만 빼고는 얼추 비슷하고 Dividend increase 증배도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 노트는 여기에서 하나 고른다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낮은 PE 레이쇼와 상위권에 있는 Dividend yield 배당률 2.88% 그리고 strong한 earnings per share growth와 dividend growth, 배당주와 성장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낮은 debt to capital ratio, 부채 비율, 그리고 positive한 analyst rating, 아까 보여드렸듯이 9.2의 그 레이팅을 갖고 있죠. 이런 이유에서 저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할 것 같고요.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선택이고 여러분들께 투자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고민해보고 공부해보고 나에게 맞는 회사인지를 생각해보신 다음에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자면 버펫 할아버지도 빌 게이츠랑 얘기를 하다가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라라고 했는데 자기는 IT 쪽 모르니까 그냥 코카콜라 하겠다 라고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공부해보시고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투자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